자, 봅시다. 자, 화학2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화학2는, 자, 기체 파트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기체를 다룰 때는 우리가 몇 가지, 기호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호들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고 그러고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뭐 P는 압력 얘기하는 거죠. 기압입니다. 기압. 여기서는 기압이고 단위로는 뭐 ATM, 우리가 기압이라는 단위를 써요. 뭐 1기압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1ATM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은 기둥으로 바꿔서 했을 때 76cm Hg 혹은 뭐 760mm Hg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파스칼이니 뭐니 이런 단위들이 있지만 잘 쓰지는 않고요.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에서 이제 주로 쓰는 애들은 화학2에서는 이런 단위들을 사용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V 뭐 부피 얘기하는 거겠지 당연히. 부피는 뭐 여러분 좀 리터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1리터는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얼마 1000ml가 되겠지. 그래서 요런 단위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N 몰수 얘기하는 거죠. 몰수는 말 그대로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라지 M, 그죠? 이거는 화학식량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체에서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 분자이기 때문에 뭐 분자량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얘는 단위가 없죠. 그지? 뭐 그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W 질량이죠. 우리가 물리나 이런 데서는 스몰 m이라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화학에서는 W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보통 그램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 뒤에서 농도 다룰 때는 킬로그램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나오는 거 중에 D도 있죠. D는 밀도 얘기하는 거고. 자,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그래서 1ml가 몇 그램이니 뭐 요런 이제 단위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애들이고, 중요한 거 빠졌네.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요. 뭐가 빠졌어요? 그쵸, 온도가 빠졌죠. 자, 온도는 라지 T로 쓰는 경우가 있고 스몰 T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라지 T는 절대 온도 얘기하는 거고요. 스몰 T는 섭씨 온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섭씨 온도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과학에서는 주로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도씨라고 하는 이제 온도를 사용을 하고요.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를 사용을 하죠. 그지? 혹은 뭐 K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얘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는. 얘네 둘의 관계는 자, 273을 더해서 구하죠. 그래서 자,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는 T도씨에다가 얼마? 273을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호들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기체에서 그래서 보면 처음에 기압 얘기부터 나오죠. 그래서 기압 얘기부터 우리도 이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압을 한번 보면,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체의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가 가지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압력이라고 하면 뭐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요? 그치? 보통 압력은 면적분의 누르는 힘.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여기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체의 압력은 좀 다르죠. 특히 이 기체의 압력의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가 열심히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지? 당연히 충돌을 많이 하면 당연히 기압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가압이 아니라
기압도 그만큼 커질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기압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측정했던 사람이, 그죠?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했던 거였는데, 자, 어떻게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요렇게 생긴, 그치? 이상하냐? 요렇게 생긴 수조를 가져다 놓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이렇게 생긴 유리관을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거지. 그지? 에이. 자, 그랬는데 요렇게 생긴 유리관을 처음에는 여기 어떻게 요렇게 물이 가득 채워서 거꾸로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물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 밑에를 요 밑에를 막고 있다가 이걸 딱 띄웠어. 그럼 이제 물이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래서 쏟아지는 걸 봤는데 얘가 물이 어디까지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오다가 멈추더래요. 요렇게 내려오고 멈추더랍니다. 그럼 요 위에는 뭐가 된 거야? 요 위에는 이렇게 빈 공간이 된 거지. 그지? 해서 여기는 지금 뭐가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약 10m에 해당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물기둥을 했을 때 10m가 되는 거고 수은으로 하게 되면 여기가 약 76cm가 되더래요. 수은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 현상이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자, 요 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에 여기에 지금 요렇게 누가 수은이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겠지. 근데 여기에도 여기 요렇게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어요. 누가? 여기 공기가 누르고 있잖아.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요 높이가 같은 요 두 지점에서 뭐 했단 얘기예요? 요 대기압이 누르는 힘과 누가 여기서 수은이 누르고 있는 힘이 어떻다는 거야? 같아졌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기압은 뭐하고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같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기압이 더 컸다면 여기가 더 밀려 올라갔겠죠. 만약에 수은이 누르는 힘이 더 컸다면 거꾸로 여기가 이렇게 밀려 올라갔겠지. 그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멈춘 상태로 정지 상태로 있다는 얘기는 여기 누르는 힘과 여기 누르는 힘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대기압은 뭐가 수은 기둥 얼마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자, 실험 장치를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더 큰 걸로 왜 안 바뀌니?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왜 안 바뀌지? 잘 안 먹히니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딱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지? 여기도 이렇게 안 바뀌어. 자, 여하튼 한번 봅시다. 이것도 안 먹혀. 뭔 일이 있는 거지? 자, 하여튼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더 넓은 유리관을 갖고 실험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여기까지만 내려오고 여기서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관의 넓이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높이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76cm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치? 자, 뭐 요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에 만약에 요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요렇게 생긴 자, 나무 토막이 있다. 그럼 얘가 요 밑에 면적에 대해서 그지? 여기 누르는 힘과 면적이 있으니까 압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 옆에다가
똑같이 생긴 놈을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겠니? 그대로죠. 왜? 누르는 힘은 2배가 됐지만 면적도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위에다가 똑같이 생긴 놈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 누르는 힘은 2배가 됐는데 면적은 그대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옆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요 위로 위아래 높이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한번 요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자, 요렇게 한강에 가서 예? 자, 여기 잠수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여기 요 높이가 10m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얼마겠니? 그죠? 이 잠수부가 받는 압력은 2기압에 해당합니다. 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물로 따지면 물기둥 10m에 해당하는 게 수온기둥 76cm에 해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물에 의해서 1기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그치 대기압이 누르는 게 1기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잠수부가 지금 받고 있는 압력은 얼마다? 그치 2기압의 기압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이와 그죠? 이 실험을 우리가 한강이 아니라 저 넓은 어디 태평양 가서 실험을 한다고 쳐봐. 그런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진 않겠죠. 그지? 결과적으로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압력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는데, 자, 근데 기압은 그래서 어디로 작용하니?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만큼의 크기로, 그죠?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풍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풍선이 있고 이 안에 기체가 들어가 있다. 이 기체가 작용하는 압력은 사방으로 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 교재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압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또 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실험은 그치? 누가 토리첼리가 했던 실험인 거고, 자, 토리첼리 말고 이제 토리첼리의 이제 한 제자쯤 되는 그치? 보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압력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기압의 측정입니다. 자, 이 보일이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들었냐면 토리첼리가 일자로 되어 있는 유리관을 사용을 했다면 그치? 보일은 여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이게 U자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U자관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 요렇게 U자관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U자관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U자관에다가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요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수은을 집어넣어요. 수은을 처음에 얼마큼 집어넣냐 하면 양쪽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요렇게 이제 수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공기가 있는 거죠. 자, 이 공기가 여기서 요렇게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있을 거예요. 그 압력을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어때요? 그렇죠? 높이가 같아졌죠. 높이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그지? 다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같은 높이에서는. 그지? 만약에 여기가 압력이 더 컸다 그럼 이렇게 수은이 밀려 올라갔을 거고 여기가 압력이 더 컸다 그러면 이렇게 수은이 밀려 올라갔겠지. 근데 높이가 같다는 거는 양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요때 작용하는 요 압력을 요걸 우리가 PA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때 여기 부피를 VA라고 한다면 그치? PA는 뭐와 같다? 그쵸? 대기압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 수은을 이번엔 더 집어넣었어요. 얼마큼 집어넣냐? 여기 부피가 절반이 될 때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와 높이가 같은 요 지점까지 수은이 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은이 여기까지 차더래요. 요렇게 수은이 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거고 그걸 우리가 PB라고 할게요. 여기에 기체의 부피, 그죠? 아까 부피가 절반이 될 때까지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 VB가 요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에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작용하는 압력은, 여기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요 수은이 누르는 압력만 있는 게 아니지. 뭐도 있어요. 그죠? 요 공기가 누르는,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요렇게 대기압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PB는 자, 높이가 같은 요 두 지점에서 여기 작용하는 압력과 여기 작용하는 압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 뭐에다가 대기압에다가 뭐를, 그죠? 요 수은이, 그죠? 여기 요만큼의 수은이 누르는 압력이 있죠? 요 수은이 누르는 압력까지 더했을 때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 자, 뭐는 대기압은 아니지. 여기에 요 U자 간에 작용하는 기압은 대기압 플러스 수은의 압력. 그때 대기압은 보통 문제에서 1기압으로 주어질 거예요. 1기압이니까 76cm Hg가 되겠지. 플러스 뭐가 되겠어? 수은의 압력. 수은의 압력은 아까 우리가 여기 위에서, 그지? 요 위에서 봐서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높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 요 높이 H라고 한다면, 그지? 요 높이 H에 해당하는, 그지? 센티미터 Hg에 해당하는 요런 이제 압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일러 법칙에서 그래서 요 얘기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방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왜 이렇게 안 먹지? 뭐라. 그러면 손으로 깨끗이 그려줘야지. 요렇게 여기는 먹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가 부피가 되고 여기가 압력 기압이 됐을 때, 자, 우리가 요 자, 요 지점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그때 여기 압력을 P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절반 됐을 때 여기를 V2라고 하고 그때 여기 압력이 P2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절반 됐을 때 V3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 압력을 둘 여기를 P3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쯤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다시 예쁘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야. 그치? 자, 에이씨.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
어떻게 여기에서 자, 이 그래프만 잘라오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실 거는 뭐냐면 이때, 그치? 자, 여기서 그려진 요 면적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면적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v 곱하기 p, 그치? 4분의 1 v 곱하기 4p 해서 그 면적이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다시 자, 그러면 아까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에서 여기다 정리해볼까? 면적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P1 V1은 P2 V2가 되고 따라서 PV는 그 값이 일정할 거예요. 그러면 부피는 K P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고 따라서 부피는 뭐하고 그쵸 압력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쵸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부피와 압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건이 있어요. 화학투에서는 특히 조건을 좀 잘 따져줘야 되는데 뭐하고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요게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체에서 온도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기체와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샤를이에요. 그래서 샤를이 뭐라고 했냐? 기체는 온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면 부피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거를 누가 샤럴이 아니라 게일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느냐? 자, 요 얘기는 나의 뇌피셜이야. 이렇게 실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뇌피셜이야. 응? 알지?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기체를 가져다 놓고 0도씨에서 기체의 부피가 얼마 100ml일 때 해봅시다. 100ml일 때 자, 가열을 했어요. 얼마까지 계산하기 편하게 200ml가 될 때까지 가열을 했습니다. 그때 온도를 보니까 이게 273도씨가 되더래요. 그래서 온도가 얼마 그치 273도씨가 증가하면은 얼마 부피가 2배가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한 거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온도를 이번에 273을 아니까 더 증가해서 546도씨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의 부피를 보니까 이번에는 300ml가 됐대요. 좀 달라졌죠. 2배가 아니네. 그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온도가 273도씨 증가하면 부피가 100ml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 0도씨일 때 자, 마찬가지로 50ml인 기체를 갖다 놓고 자, 273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해 봤더니 부피가 100ml가 되더래요. 546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해 봤더니 이번에는 얼마가 됐대? 그지? 150ml가 됐더래요. 이게 온도가 273도씨 증가하면 부피가 100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50 있던 것만큼, 그지? 273도씨 증가하면 부피가 여기 50 있던 것만큼 증가하는 거, 처음 부피만큼 증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10도씨에서 부피가 50ml일 때 가져다 놓고 이번에 273도씨 증가해서 283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해 봤대요. 그랬더니 부피가 원래 지금 예상대로라면 50만큼 증가해서 100이 돼야 되는데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자, 99가 되더래요. 이상한데? 다시. 그리고 또, 자, 556도씨, 213도씨 증가해서 될 때까지 해봤더니 이번에는 얼마? 그지? 이번에는 148이 되더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지금 얼마 증가했어요? 49만큼 증가했고, 그지? 자, 여기 얼마? 49만큼 증가했고, 여기도 49만큼 증가했죠. 도대체 이 49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이 49ml가 0도씨일 때 부피더래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기체는 온도가 얼만큼 증가하면 273도씨 증가하면 부피가 얼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만큼 273분의 1만큼이 아니지. 자, 바보냐. 얼만큼? 0도씨의 부피만큼 증가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어떻게 T도씨가 됐을 때 부피는, 자, 원래 0도씨 부피에다가, 그죠? 0도씨 부피에 273분의 T만큼 증가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여기가 뭐 하면 만약에 273도씨가 아니라 1도씨만큼 증가했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 여기 부피는 얼마?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그죠? 온도가 273분의 1이 됐으니까 부피도 273분의 1만큼 증가했겠지. 만약 T도씨만큼 증가했다면 0도씨 부피에 273분의 T만큼 증가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 공식을 약간 변형을 좀 시켜 볼 겁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 그치? 얘를 요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V0에 대해서 한번 묶어보면, V0 곱하기 1 플러스 273분의 T 가능하죠. 이거는 V0 곱하기 273분의 273 플러스 T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플러스 0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그럼 이 0을 했을 때 이게 뭐가? VT는 V0 곱하기 얼마? 자, 여러분들 누가 얘가 뭐야? 이게 0도씨일 때 절대 온도예요. 얘는 뭐게? 그쵸? 얘는 T도씨일 때의 절대 온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T0분의 T 스몰 t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다시 넘기면, 자, 라지 T 스몰 t분의 T도씨일 때 절대 온도분의 T도씨일 때의 부피는 0도씨일 때의 온도분의 0도씨일 때의 부피와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뭐가 T1분의 V1은 T2분의 V2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T분의 V는 그 값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피는 KT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부피는 뭐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뭐 이게 샤를의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일러 법칙 할 때 몰수와 그지? 몰수와 온도가 비례 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자, 뭐하고 자, 몰수하고 이번엔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요런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 쭉 해서 그죠? 여기 넘어와서 자, 요런 이제 관계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요런 이제 그래프들이 그려지고 그래프는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의 몰수와의 관계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몰수와의 관계는 자, 그럼 바로 법칙 이름을 얘기해 볼까? 뭐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자,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분자설 얘기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기체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면 어디에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라는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박스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가 뭐 1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마찬가지 1몰은 너무 큰가? 0.1몰이라고 하자. 0.1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똑같이 1리터짜리 박스가 있을 때 그지? 여기 1리터짜리 박스가 있을 때 여기에 산소 분자는 얼마? 얘도 0.1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기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기체의 종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뭐가 2리터짜리 박스가 있다면 여기에 수증기는 얼마? 0.2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 부피가 2배 되니까 몰수도 2배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지? 뭐하고?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 관계에 있구나. 그러면 부피는 몰수에다가 상수 K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N분의 부피는 뭐한다? 일정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N1분의 V1은 N2분의 V2로 계산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 이게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물론 이때도 조건은 있죠. 무슨 조건? 그지?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는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하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과학자들은 이런 이제 법칙들을 보고, 그지? 자, 뭐를 보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붙여봅시다. 보일의 법칙, 또, 샤를의 법칙, 또 아보가드로의 법칙 조금 키워볼까? 자, 해서 요렇게 법칙 3개를 놓고 봤더니 어때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이 그죠? 정리하는 방법이 어때? 비슷하죠? 과학자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지.
이걸 보고 아 얘네 뭔가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싶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먼저 시도를 했던 건 뭐였냐면은 그치? 자 여기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이렇게 합쳐서 그지? 이걸로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별 의미 없는데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 무슨 말이니?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할 때 그죠? 몰수가 일정할 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때 뭐가 자 부피는 뭐하고 그지? 압력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온도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자 부피는 여기다가 일정한 상수 K를 곱해주면 그지? 압력과 온도가 주어지면 부피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론은 뭐야? 부피는 압력과 온도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게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데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볼 건데 뭐를 볼 거냐면 그래프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얘기를. 자, 그래프 얘기를 몇 가지를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크게 그릴 필요는 없을래나? 생각나는 거 몇 개만 그려볼게요. 자, 그려놓고 한번 봅시다. 펜슬이 배터리가 다 됐나? 이 라인 참 열받게 만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얘부터. 자 일단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였지만 뭐하고 부피하고 압력의 관계는 무슨 관계? 그치 이런 이제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부피하고 뭐하고 압력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이때는 비례 관계를 가지겠지. 그 다음에 부피하고 온도 절대 온도는 무슨 관계? 그죠?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여러분들 자 부피하고요. 만약에 여기 자 스몰 t 섭씨 온도가 나오면 어떻게 돼? 얘가 0도씨가 되겠지. 그럼 이때 부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 0이 되는 지점이 있겠지. 그지?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제 요때는 섭씨 온도일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부피하고 몰수 부피하고 몰수는 어떻게 돼? 비례 관계를 가질 거고요. 그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t 나왔는데 부피하고 t분의 1은 어때? 부피하고 t분의 1은 이때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온도하고 PV는 어떤 관계를 가질까? 온도하고 PV는 요거는 요 위에 얘기를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럼 부피는 K P분의 T가 되고 뭐 상관없지. 그럼 P를 넘기면 PV는 뭐하고 절대 온도하고 비례 관계를 가지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해서 뭐 요런 그래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아니면 여기 어떻게 자 부피하고 자 여기 만약에 t분의 p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t분의 p. 자 그러면 이때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부피하고 p분의 t가 비례 관계니까 t분의 p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겠지.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또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프 얘기를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문제로 이제 나올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오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뭐를 물어보겠니? 자, 여기 자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자 P1, P2, P3가 있는데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 일정량의 기체라고 했어. 일정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몰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일정량이란 얘기는. 그지? 자 그때 압력과 온도에 대해서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자 이때 그럼 문제에서 여기 있는 P1, P2, P3 중에 누가 압력이 더 큰 거니? 하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때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그럼 지금 뭐야 이거는? 그치? 자, 온도가 같은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안 되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온도가 뭐로 라지 t로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는 여기가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피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뭐 V1, V2, V3라고 한다라면 그럼 봐봐 뭐는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있죠. 그러니까 부피가 누가 V1이 제일 크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 P1이 제일 작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요렇게 갈수록 뭐 한다? 그치? 압력이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니? 자, 여기서는 자, 반대로 자, 온도가 서로 다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한번 봤을 때 여기를 압력 P라고 했을 때 압력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압력이 같은 거지. 그때 여기 부피를 V2라고 하고 여기 부피를 V1이라고 했을 때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뭐는 부피하고 온도 절대 온도는 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부피가 어디가 더 커? 여기가 더 크죠. 그럼 온도도 여기가 더 큰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는 어디로? 요 꼭대기 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작점이 요렇게 갈수록 뭐한 거다? 온도가 더 높은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요런 이제 그래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뭐 간혹 나오는 애니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결과적으로 요 얘기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합쳐서 요렇게 결과적으로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렇게 자,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얘네들 한번 요렇게 따와서 한번 보시면
따라서 한번 보시면, 자,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니? 자, 결과적으로 여기 요 내용들을 보니까 뭐고, 부피는 뭐하고 압력하고는 반비례, 몰수하고는 비례, 온도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대요. 그럼 부피는, 그지? 얘는, 자, 부피는 뭐하고 여기다 상수 K를 곱하면 P분의 NT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피는, 그지? 자, 요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넘겨서 NT분의 PV는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N1T1분의 P1V1은 N2T2분의 T2V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이때 요 K값 상수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얘를 R이라고 둡니다. 그게 얼마? 0.08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요걸 이용하는 문제들과,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와서 얘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어떻게, 자,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 요거를 이용하게 돼 있어요. 기체에서는 요걸 이용하면 문제가 다 풀리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그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볼까? 그 R 값이 0.08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나오니? 다시 그래서 PV는 nRT가 되는데 R 값은 어떻게 NT분의 PV로 계산하죠? 자, 근데 우리 기체에서 뭐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를 알고 있니? 여러분 화학원에서 배우지만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죠. 다시 0도씨 273K가 되겠지. 절대온도니까 1기압에서 자,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 22.4L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요게 0.082 그죠? 기압 리터 퍼 몰 켈빈에서 요런 값이 나오게 돼요. 요거 물어보는 것도 가끔 문제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분자량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PV는 nRT인데 여기서 여러분 요 n이라고 하는 게 몰수잖아, 그지? 몰수는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죠.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PV는 n분의 WRT,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구하자고? 요 m 분자량 이걸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지? m에 대해서 묶어보면 m은 그지? PV분의 WRT 이렇게 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특히 자, 여기 부피죠. 그지? 여기 W 질량이죠. 이게 뭐야? 밀도죠. 부피분의 질량.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로 밀도를 바꿔서 넣으면 밀도 곱하기 P분의 RT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화학원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죠? 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분자량은 밀도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럴 때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개념들이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여기 다시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요 실험이 있는데 이거 요새 잘 안 해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잘 안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요 실험하는 거 있는데요. 요 실험하는 거만 잠깐 보시면은, 자, 실험 방법은 뭐 간단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앞에서 봤던 요 분자량 구하는 거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분자량 계산할 때에 이제 뭐를 측정해야 되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실험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뭐는, 자, 분자량 M은 PV분의 WRT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상관할 필요 없죠. 그지? 그 다음에, 자, 요 압력은 실험실의 압력이에요. 보통은 1기압이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온도는 마찬가지로 실험실의 온도입니다. 문제 주어질 겁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건 뭐니? 그치? 요 질량과 그 다음에 부피만 잘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얘네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데, 그치? 자, 질량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산소통을 갖고 실험하는데, 여기 있던 산소통을 산소에 여기로 이렇게 산소를 빼내서 여기 모여진 요 산소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모여있는 산소의 질량은 어떻게 돼? 처음 질량에서 얘 산소 빠져나가고 나중 질량 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자, 처음 질량에서 나중 질량을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부피는 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사기에다가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 그럼 여기 보면 봐봐. 여기 보이나요? 여기 요만큼 있지. 여기 요렇게 주사기가 밀려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요만큼 그 기체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요 눈금 읽으면 되네요. 그지? 그럼 부피 측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방법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이제 그 실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게 문제 나와요.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실제 산소의 분자량이 얼마가 나와야 돼? 32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크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온도가 실험실의 온도보다 낮은 경우.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온도가, 산소의 온도가 20도씨인데, 그치? 산소의 온도가 20도씨인데 우리 실험실의 온도가 30도씨야. 나는 여기다 20을 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20이 아니지, 293이지. 요걸 넣고 계산해야 되는데 303을 넣고 계산했어. 그럼 당연히 이 값이 크게 측정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자, 노즐을 눌렀을 때 산소가 주사기로 이동하지 못하고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부피하고 여기 질량, 빠져나간 질량만큼이 다 부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질량보다 부피가 어떻게 돼? 작게 측정될 거니까 분자량은 크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런 이제 실험에서 오차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기체에서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